수행 정규 방송입니다. 자, 앞번 시간에 제가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했고, 자, 앞번 시간에는 사실 제가 어떻게 이 돈에 대해서 풀어갈까, 저조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질량은 너무나 많이 높기 때문에, 저로서도 방송에서 다루기에는 제가 역량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내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걸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소소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인식 기도를 했죠. 인식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좀 받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그 새벽까지만 해도 이번 주에 내가 돈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방향성으로 갈까에 대한 그 방향성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돈에 관련된 것들 많죠, 그죠? 그것도 너무나 좋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방송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고민에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감각을 살려서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체험담을 통해서 또 조금 전달해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주의 메시지를 제가 받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절수행을 통해서 메시지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한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생각에 따라서는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거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차이밖에 없는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라는 그 핵심 포인트를 내가 알아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스스로는 이 바보 돌 튀는 소리를 한번 하고 이제 방송의 그런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수행 방송이다 보니까 수행법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고, 수행 원리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가려고 이제 무단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이 속성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너무나 난해한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돈에 집중하고 있고 돈의 속성도 식물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한편으로서는 뭐 신이죠, 신. 그래서 우리 영역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할지 장담은 못합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홍님 반갑습니다. 자, 이미경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돈의 속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자,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이렇게 내가 아직도 돈을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이제 정확하게 체감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에 나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선생님들 상태를 먼저 점검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나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게 뭐 지금 현실로는 아직 뭐 많이 내가 그 돈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지만은 감은 잡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자, 한마디씩만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제가 그게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번 시간에는 제가 돈이 식물화 되어 있다, 또 돈은 인격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 깊은 그런 말의 그런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저조차도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딱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머리로 이민경님께서 이해는 되는데 현실 적응이 잘 안 됨. 네,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웬만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경님께서 조금은 알더니요. 자, 우리 우경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감을 잡으셨습니다. 체율체득이 빨리 되는 편입니다, 우경님은.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미 잘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자, 또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잘 못하는 분이 있죠. 자, 우리 이고양녀님께서 조금 알고 있다. 그리고 차체담님께서 감은 잡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땡기기에는 제 에너지가 역부족인 듯요. 네. 자, 다리님께서 현실은 어렵습니다. 자, 나라님,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게 딱 이 점인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수행반 선생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우리 마리님께서 저는 돈을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네, 마리님. 이제 마리님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 뭐 다른 선생님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돈에 대해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서에 관련된 것들도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앞번에 제가 아니면 다른 유튜브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많이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돈의 속성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랐다, 이 얘기도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물질에 대한 질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질, 그죠, 만능주의가 되면서 뭐 거의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에 대한 이 관념을 바꾸지 않은 상태면 해결하기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의식적으로는 나의 의식은 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의 마음 상태, 무의식 상태에서는 아직도 깊은 그런 절대 빈곤 시절에 가졌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분은 돈의 속성에 대해서 무의식에서는 알지 못했어요. 자,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조차 조금은 내려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 나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마리님이 벌써 정답을 내주셨습니다. 자, 돈이라는 거는 어렵다 생각을 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부자들은 돈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부자가 아닌 분들은 돈이 어려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돈이 쉽다고 이제 뭐 돈이 쉬워 해도, 내가 머리로는 돈이 쉬워 해도, 돈을 쉽게 생각해 해도 나의 무의식이나 나의 마음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돈이 쉽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감각 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 또 제가 앞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죠. 돈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그 무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은 사실은 내가 잘 못 찾아요. 잘 찾기만 하면은 이건 해결할 수 있는데 못 찾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떠하면 뭐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상 내가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식에 대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돈의식. 자,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들 이제 돈에 대한 의식을 제가 체크를 했죠. 지금이 딱 이 상태입니다. 돈에 대한 의식은 감사함이 있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요.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는 그 의식만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공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가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불안 초조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불안 초조함의 근원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은, 내가 모르는 무의식을 찾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가까이에는 나의 어릴 때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자, 어릴 때를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럴 때는 유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조상, 특히나 우리 어머니들 시절,
어머니들 시대는 이제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절대 빈곤 시대를 거쳐서 나온 분들이 많죠. 그 시절에 형성된 그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 결핍된 무의식이 지금 현재 아직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청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빈곤의 시대에서는 돈에 대해서 관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면은 물질이 귀하던 시대잖아요. 이럴 때는 돈을 쫓아가야 돼요. 돈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장 대표하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물질계 중에서도 가장 질량이 높은 거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에 맞는 돈의식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엄청 많이 해박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면 지금은 나는 아직도 결핍된 절대 빈곤의 시대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하나 나의 의식 상태, 감정 상태, 습관 상태,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은 그냥 나름대로 아는 만큼 적어 왔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자료를 얻으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뒤져보면 사실은 저는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침에 메시지 받은 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소통을 이제 돈에 대해서도 이제 유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번에 이제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말 단어 중에 하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앞번 시간에는 이제 돈 방송을 1시간 만에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니까 사실은 막막했고, 이게 너무나 질량이 높은 것을 1시간 만에 다 해야 되겠다 하니까 제가 너무나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행 방송을 할 때 30분 정도는 수행 관련 얘기를 하고 30분 정도는 이제 돈 방송을 할 거예요. 오늘은 돈의 분량을 1시간 정도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아주 짧게 뭐 한복에 이렇게 많이 넣는다 해가지고 그게 다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개념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천편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 다 같이 실천해 나가는 트레이닝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식 상태는 감사함을 알고 있지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감정 상태는 불안 초조하죠. 이런 상태에서 나의 행동, 습관이 곧 나의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나의 습관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습관은 행동은 돈을 밀어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밀어내는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이제 한 가지 예로 단순하게 이런 게 있어요. 요건 밑에 예시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돈에 대한 의식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못 알아채고 있는 무의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에 대한 의식이나 또 다른 의식도 주로 언제 많이 형성이 되어지냐 하면은 주로 어린 시절에 많이 형성이 되어져요. 자, 어린 시절에 주로 이제 환경에 의해서 나의 부모의 그런 부모님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에서도 내가 그걸 무의식을 못 찾겠다 이러면은 전생까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전생까지 들어가야 되지만은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적어도 나의 그런 어릴 때 환경과 환경을 통해서 오늘은 한번 짚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어릴 때 나의 지금 말고 이제 보통 이렇게 짚어보라고 그러면 지금 괜찮으면 지금 괜찮은 걸로 보지 말고 이미 형성된 건 무의식으로 형성된 거는 뿌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조차도 모른다 그랬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볼게요. 자, 어릴 때 돈에 대한 나의 환경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많이 싸웠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릴 때 내가 좀 가난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은연중에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했고 수치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드러내놓고 나 수치스러워, 자존심 상해 이렇게는 안 하죠. 근데 곰곰이 와칭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땠을까 돌아가 보셔야 돼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혹시 주눅 들지 않았는지, 또 다른 친구와 비교의식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자존심을 이제 자존심 상해, 이제 자존심 상해지 않았는지 말이 꼬였어요. 자, 그런 것을 나의 머리로 찾지 말고 이걸 가슴으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슴으로 찾기입니다. 끝으로 휙휙휙 지나가면은 못 찾아요. 끝으로 생각으로 휙휙 이제 가서 찾을 수 있는 수준이면 벌써 찾았습니다. 가슴으로 이제 이렇게 느껴보셔야 돼요. 나의 어릴 때 내가 어땠나,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돈이 원수야, 또 아니면 부모님 아니라도 주변 사람들이 돈은 원수야, 원수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든지, 그리고 또 혹시 아버지와 나와 사이가 안 좋았거나 불편했다든지, 이것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돈 때문에 무시당했다, 이런 것도 있는지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행처에서도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어릴 때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 돌아가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가장 상처가 됐던 거, 이런 것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것도 상관없어요. 어릴 때 내가 이렇게 돈에 대한 그 형성된 그 의식이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마음이 먹었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아침에 우리 수행하는 선생님들은 새벽에 명상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무심하게 회생을 해보세요. 자, 우리 마리님께서 돈 때문에 이용당했다. 자, 이것도 뿌리에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예시에 없는 것도 다 좋습니다. 나에게 존재하는 걸 찾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에게 해당되는 게 거의 다가 많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무시당했다 등 이러한 부분들은 내 무의식에 어떤 것이 이제 자리를 잡냐면은 돈은 나쁜 것이다라는 무의식의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돈이 싫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는 돈은 나쁜 것이고 돈은 싫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돈은 나쁜 거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돈은 나쁜 거니까 빨리 내보내기도 하고, 또 돈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싫어, 빨리 나가! 이렇게 하는 그런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에게 이게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이거 외에 이 비슷한 게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돈 때문에 이용당했다라는 것도 어디에 속했냐면은 돈은 나쁜 거야. 자, 돈은 나쁜 거야에 해당되죠. 그래서 돈은 나쁜 거다, 돈이 싫다에 관련된 이 무의식의 뿌리가 나에게 존재하는지, 자, 명상 시간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아까 뇌파 도표를 보면서 제가 뇌파 얘기도 했지만은 나의 깊은 무의식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나의 깊은 잠재의식과 그죠, 무의식을, 잠재의식은 이제 그 잠재의식을 만나는 것은 뇌파가 아주 떨어져야 돼요. 뇌파가 깊은 상태가 돼야만이 이 무의식과 만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명상입니다. 명상 상태가 되어서 나의 뇌파가 엄청 많이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나의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왜 명상 이렇게 하느냐, 예,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본성과 나의 무의식을 만나게 하는 그런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명상이에요. 결국은 깊은 명상 상태, 또 뇌파가 안정된 상태, 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자, 아버지가 무능했죠. 무능한 집안도 있었죠.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와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무능하다. 그리고 엄마가 또 경제활동을 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결핍이 항상 심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뭐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비교의식에 의해서. 친구들은 막 요즘 유행하는 거 사는데 나는 돈이 없었어. 아니면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경제관념이 또 너무 철저해서 용돈을 안 줬다든지 이래서 너무나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막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나는 정말로 이 돈에 대해서 너무나 결핍이 돼가지고 막 이 불행한 마음으로 오래 살았던 분.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또래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먹고 산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가 너무나 돈에 대해서는 저에게 결핍을 많이 줬어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항상 그걸 가진 적이 없고 막 너무 갖고 싶어서 울고 막 떼를 쓰기도 하고 막 그 가슴앓이를 심하게 할 정도로 내가 뭐가 물질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결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많이 작용을 해서 제가 동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또 돈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다든지 이런 환경에 있던 분들은 어떤 트라우마, 어떤 무의식이 있냐면 난 돈과 인연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돈하고 이런 생각, 나는 무의식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건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 이유 불문하고 이런 게 있었다면은 아직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이런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게 존재하구나 라고 알아챘다면은 그럼 이 무의식 청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이 청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무의식 청산하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 제가 조금 몇 분 하기도 했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윤재님 반갑습니다. 자, 첫째,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첫째 알아채야 됩니다. 자, 먼저 알아채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는 분, 나를 이렇게 낳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엄마 가슴을 그리고 아빠의 가슴을 딱 끌어안을 수 있는 분, 이런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끌어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냉철하게 깨알같이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고 나의 업식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뭐 하다못해 나의 전생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그런 철저한 나의 와칭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종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원죄라는 말도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온 업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그 발단은 나라라는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그죠? 나의 가난 모든 것은 주변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환경, 둘러싸고 있는 육친관계, 사람, 인간관계 모두 다 나에게는 역할자일 뿐이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찾아뵙고 눈을 마주치면서 안아줄 수 있고 아이고 우리 엄마 고생 많았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생 많았네. 이렇게 정말 가슴 저절하게 감사함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예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뭐 오늘 하루도 좀 사실은 조금 바빠가 준비를 하는데 다른 정보를 제가 어디서 수집할 데가 없어서 간단하게 나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넘었으면 사실 돈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수행처에서도 가장 먼저 뭐를 해주냐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회원을 시켜줘요.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예, 거기에 대한 예, 화해를 시켜주는 그 수행을 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는 다 이랬어요. 너무나 돈 때문에 엄마하고도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저는 수행을 하는 도중에도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은 수행처에서 엄청 부모님과 이렇게 화해를 해라, 회원을 해라 하고 시간을 이제 영인체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이렇게 특별 수련 타임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해피했어요. 부모님 만나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엄마 생각하면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뭐 답답했어요. 그냥 불편하고. 이래서 만날 수도 조차 없고, 어떤 마음까지 올라왔냐면, 나는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이번 생애에 엄마 아빠하고는 회원할 수 없겠구나, 화해할 수 없겠구나. 차라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영정 앞에 가서 내가 사과를 할지언정, 엄마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 마음이 안 올라올 것 같았어요. 도저히 막 화부터 올라오고 막 분노부터 올라오고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안 될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포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수행 5년 7년까지도 돈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그랬죠. 불과 돈 문제에 대해서 좀 벗어난 거는 3년 전부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하고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의식을 알고 있고 청산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막 이거 하고 있죠. 호호포노포노 하고 계신 분 있죠. 그분들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 혹시 느껴지세요? 물론 그것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미 무의식에 어릴 때 형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과의 그런 회원, 예.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이중성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좋다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무의식에서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윤재님께서 거의 다 해당되는데, 돈이 생기면 좀 불안해요. 불안했어요. 자, 이것도 조금 이따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용서님께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목적성도 조금 달라야 됩니다. 내가 미래의 노후의 불안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서, 불안 초조할까 봐서, 잘 못 살까 봐서 불안해서 돈을 모으면은 지금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것도 결국은 불안 초조함에 대한 결핍됨에 대한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돈을 벌자고 들자면.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위해서 돈을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돈을 벌면 또 잘 벌려요. 저는 이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경님께서 키워주신 건 감사한데 낳아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아이고 그렇군요. 자, 용서님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 시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맞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자, 윤재님께서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규희님께서 부모님이 정말로 돈과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윤재님하고 저랑 많이 같으시군요. 공감이 가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뿌리관념을 찾아라는 그 예시일 뿐입니다. 이거는 저의 관점입니다. 자, 돈은 부모님과 연결하면 안 되지요. 용서님, 그거는 용서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이 있고, 이제 이 오행 공부를 해보면 같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동에 대한 법칙 원리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거는 나온 거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가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 오행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연결을 하되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규희님께서 돈을 쓴다는 건 결국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버는 것도 쓰는 것도 관계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돈에 대한 나의 감정들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는 돈에 대한 나의 무의식. 자, 어릴 때를 통해서 나의 무의식을 의식 상태를 체크해 봤고, 다음은 감정 상태입니다. 자, 돈에 대한 나의 감정 상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돈을 내가 모으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네, 우경님께서 몇 가지에 해당되는데 저는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마 제 능력 부족으로 위안을 삼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돈을 버는 자신이 없는 분들이 특색적으로 하는 게 돈이 다가 아니야. 돈을 밝히면 속물이야.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할 겁니다. 자, 돈에 대한 나의 감정. 예,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뜻은 결국은 무의식에서는 어떤 무의식이 형성되냐면은 돈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무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후에 돈 없으면 불행하다. 이것도 결국은 돈은 불행이다라는 무의식입니다. 자,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대접 못 받는다. 자, 돈은 자, 돈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여기에 보면은 또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치 않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앞번 시간에 돈은 인격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라는 것은 곧 사람처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아니죠. 돈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물질계에서 가장 강력한 질량을 가진 것이 이제 그 돈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도 물질입니다. 자, 돈과 사람은 물질계에서는 가장 질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곧 돈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곧 돈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해서 내가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돈의 속성을 풀어라 그러니 너무 어렵기만 해요. 그래서 나의 관념에서는 돈은 어렵다라고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돈은 없다 하니까 돈이 어려우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돈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되고 누구를 미워하면 돈을 미워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불교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적을 짓지 마라 그러죠. 적 짓지 말고 해원해라. 그래서 해원상생해라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다 답이 있었는데 저도 그동안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오늘 내가 돈 얘기를 하려니까 정말 망치를 하나 딱 얻어맞았어요. 쉽구나. 어렵게 생각했는데 돈은 쉬워. 예.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하기 위함이고 또 사람과 회원,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잘 넘어가기 위해서 자식하고 또 소통이 안 되니 사이가 안 좋으니 자식하고 어떻게 잘 넘어갈까? 뭐 돈과 사이가, 돈도 사람이니까 돈을 어떻게 잘 해결할까? 이 궁리를 하는 모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체크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좋으니 나와 사이가 안 좋아서 적을 지고 있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무의식에서는 어떤 게 이제 형성이 되어지냐면 돈은 원수다. 돈이 원수인데 내가 돈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어떻게 나한테 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다. 난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상처받고 있다. 자, 이런 사람 무의식에도 어떤 게 있냐면은, 아, 돈은 상처야. 내 무의식에서 돈은 상처니까 돈을 기피하고 돈을 멀리하는 이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파동, 아버지 파동 항상 같다고 얘기하죠. 자,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난다. 그럼 이건 또 뭐예요? 돈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고 돈이 싫다로 이렇게 무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 이건 또 돈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 마음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와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이것도 돈이 싫다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가 싫은 거잖아요. 남편이 싫은 거잖아요. 여자한테는 남편이 돈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돈과 연동돼 있고, 남자한테는 돈을 벌어서 아내를 갖다 주는 통념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돈과 아내는 같은 파동 안에 있다 했죠. 같은 겁니다. 결국은 돈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돈이 싫다라는 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싫어하는 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난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 것 같아. 이건 또 뭐예요? 돈은 정말 힘들어. 돈이 정말 힘든 것 같아.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자기가 인간관계가 힘든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이정. 왜 착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이 주로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못됐어요. 그죠? 누가 봐도 인성도 더러워요. 그런 사람이 부자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내지를 거 다 내지르고 사람들한테 행사할 거 다 하니까 인간관계 안 힘들어요. 쉬워요. 인간들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상처도 주겠죠. 그래서 돈을 우습게 알고 돈은 안 어려워하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 많은 분 있죠. 직장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거는 돈은 스트레스야 하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관념. 왜냐하면 직장에서 돈을 벌잖아요. 돈이 나오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받는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 동료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도 있죠. 직장에 가면 사람들하고 너무나 많이 부딪혔어. 근데 그렇게 불편한 사람하고 불편한 그런 직장 동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은 불편해. 나의 무의식에서는 돈은 불편하다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만 보면은 왠지 막 씹는 분 많죠. 직장 상사 너무 불만이 많아. 근데 깨놓고 얘기해서 아무리 미워도 그 직장 상사, 특히 대표, 사장님이 돈 주잖아요. 그죠?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고가도 달라지듯이 직장 상사를 미워하면 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를 무시하면 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무시하면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돈은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격체다. 사람 취급을 해야 돼요. 사람처럼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여기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를 모두 제자리로, 모든 육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다 하해를 하고 부부 사이도 좋아져야 되고 직장 상사도 너무나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동료도 너무나 불편함 없이 편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사실은 뭐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 못 넘어가는 게 이런 게 뿌리에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네, 소통입니다. 결국은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이 돈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고, 자,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미래에는 한 것도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제가 요즘 소통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상담일을 하니까 사람과 교감을 하잖아요. 교감을 해서 늘 소통을 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어느 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물론 또 앞에 많은 예시들은 수행을 통해서 제가 넘어갔고, 지금 저도 인간관계가 엄청 많이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는 절대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항상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는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뭐를 느꼈냐면 난 이미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되어졌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탁 친 거예요. 돈이 곧 인격 최고 사람이라고 말만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짚어보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은 자, 이걸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자, 인간관계 회복이 돈에 대한 회원입니다. 자, 사랑과의 회원이 곧 돈에 대한 회원입니다. 돈과 회원을 해야 돈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내가 또 돈을 좋아해야만이 돈도 나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물질 에너지 중 가장 질량이 높은 것은 돈과 사람이다. 돈의 속성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잘 소통해라 이렇게 해놨죠. 자, 오늘 메시지 이겁니다. 핵심은. 자, 우리 윤재님께서 하해가 쉽지 않아요. 자, 하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수행을 하면서도 하해가 힘들어서 그냥 묻어두려고 했을 정도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묻어두려고 했을 정도로. 근데 저는 지금 부모님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는 부모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한동안 한이 많아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도 안 갔어요. 거의 뭐 20년, 이제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거의 안 갔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3년 전에 정말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하면서 영인체로 또 부모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엄청 많이 바뀌고 좋아졌는데 그 뿌리 깊은 곳에 뭐가 하나가 걸려 있어서 못 넘어간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깊은 명상을 통해서 특별수련 갔겠죠. 또 돈 들였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 찾아내는데도. 제가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 이거 찾아내는데 불과 돈 많이, 이제 얼마 전에 돈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특별 수행처를 찾아서 나의 불이관념을 찾아주는 그 수행처를 찾아서 제가 또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 깊은 명상 상태에서 또 영인체로 부모님을 만났어요. 제가 앞번에 이제 전 남편과 화해를 하고 자식과 화해를 할 때 깊은 명상 상태에서 영인체로 만나서 화해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 명상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감정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그렇게 깊은 골이 있었던 그 감정들이 다 사라져 있어서 정말 그 무의식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뿌리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청산하고 나오는 그 명상요법을 쓰고 나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접근하려고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딱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또 앞분에 또 이제 부모님하고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또 이제 부모님하고도 깊은 명상 상태에서 정말 영인체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슴이 절절하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엄마의 마음을 저는 엄마하고 뿌리가 깊었거든요. 아빠는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이였고, 너무나 감옥하고 철학을 하신 분이라 너무나 감옥하고 너무 불편해서 답답했고, 근데 엄마는 분노가 너무 깊고 원망이 너무 깊었는데, 정말로 영인체로 엄마를 만났는데 가슴이 저릴 정도로 엄마가 너무 처근지심이 생겼어요. 엄마, 너는 나보다 더 불쌍하네 하는 그, 엄마 인생은 나보다 몇 배는 더 불쌍하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으니 나한테 좋은 그런 기운을 줄 수가 없었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사실은 그 시어머니로부터 너무나 심한 구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 방송에서는 차마 말을 못할 수준의 그런 힘든 그런 한이 맺혀 있는 엄마였어요. 근데 그 엄마를 이해 못하고 엄마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그 작은 하나 가지고 내가 엄마를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고, 엄마의 그 깊은 상처에 딱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눈물이 말도 못하게 그 영인체 상태에서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사랑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이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그 명상 상태에 깨어나고 제일 먼저 내가 특별수련을 이제 그 5박 6일 갔어요. 5박 6일 특별수련을 마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은 저희 친정에 갔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갔는데, 정말 그 전에는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살아생전에는 회원을 안 할 거야 하고 닫아놨던 그 마음을 그 앞에 가서 나도 모르게 엄마를 보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 이제 이미 우리 엄마가 많이 이렇게 늙어 있었어요. 정말 젊었을 때는 내가 너무 상처만 줘도 많이 줬는데, 엄마가 이미 너무 꼴불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 치매가 와 있었고,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우리 엄마 이렇게 많이 늙어버렸네 이러고, 그래서 엄마 나 누군지 알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요 누구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나를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혹시 막내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막내딸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 그 뭐 이제 내 사생활에서 몇 가지 한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막내딸 맞아요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딸인데 이제 옛날처럼 못 대해주고, 그래서 아유 그 막내딸 맞아요 해서 너무나 내가 이제 엄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막 이렇게 손도 만지고 막 발도, 내가 이제 할공을 하거든요. 지압요법으로 사람 치유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 치유를 하면서 엄마를 정말로 만지면서 제가 엄마하고 자고, 아빠하고 또 아버지는 또 이제 멀쩡하시니까 아빠하고 그날 탁주를 한잔 하면서 옛날 과거 얘기를 쫙 하면서 아버지 마음도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빠는 늘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 아빠도 너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노인이 다 돼가지고 힘이 다 빠져 있고 그 불편한 마음도 없고 이제 너무나 아버지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너무 좋았어. 이제 아버지 뭐 이렇게 탁주 한잔 해요. 막 진짜 밤새 아버지가 나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탁주를 또 사오시고 또 사오시고 정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을 엄마와 같이 지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잘 찾아가고 이 마음 청산을 하고 부모님 청산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뒤집어지듯이 사실은 100% 안정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지향하는 돈으로도 한 달 매출 얼마를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었거든요. 그 지향점을 지금까지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하는데 메시지가 어떻게 떨어져? 이 바보야 너 이미 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래? 하는데 돈이 사람이잖아. 근데 알면서 왜 그래? 돈하고 회원을 하려면, 돈을 속성을 하려면 사람하고 회원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 너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소통이잖아. 그 소통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이제 그 돈의 질량이 달라졌다는 그 이유,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빈곤의 시절에는 물질이라는 게 너무나 부족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돈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정말 돈에 집중하고 돈에 애쓰는 사람, 벌려고 막 집착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은 이제 남아 돌아요.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가졌는데 소통하지 않는 사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돈이 다 폭발 현상을 일으켜요.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자식을 나쁘게 한다든지 돈을 또 뭐 부도가 나서 또 돈을 빼앗아 버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게 한다든지, 요즘 뭐 경제가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이게 돈이 이제 드디어 이 질량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물질이 너무나 팽창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있잖아요.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돈이 불안해서 모아야지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결핍된 에너지는 절대 빈곤 시대에서 통했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고방식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돈을 많이 유통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나를 통해서 많이 흘러보낼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쓸까 생각해야 돼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쓸 목적을 이만큼 정해놔야 돼요. 돈을 벌려면 먼저 내가 돈 쓸 목적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 노후에 불안하니까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비고의식에서, 그거는 설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내 무의식에 들어가 보면은 아니에요. 결핍 때문에 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돈이 그걸 원하지를 않거든요. 돈이 그거를 원하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쓰고 어떻게 하면 돈을 써버릴까, 아니 돈을 감사하게 쓸까.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아까워하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지금부터 또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돈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떤 습관, 말 습관과 행동 습관이 뭐가 있는지 먼저 짚어가고, 아까 방금 했던 말,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 우리에게 사실은 깨놓고 얘기하면은 돈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는 게 돈이에요. 기쁨을 주는 게 돈이에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행복해요. 행복을 주는 거고 건강을 주는 거고, 정말 돈은 감사한 에너지예요. 정말 감사한데 우리의 그런 생활 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돈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돈에 대한 모든 말 습관.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썼어요. 아, 돈이 없어 죽겠는데 또 뭐 해야 되나? 아, 돈이 없어 죽겠다고요. 돈이 없어 죽겠는데 뭐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 안 나더라도 반드시 내가 과거에 이러지 않았나,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런 관념을 가지지 않았나,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나가네, 이런 말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돈이, 또 말을 안 하더라도 진짜 마음속으로라도 돈 들어오기 바쁘네, 돈 들어오면 어떻게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냐, 들어오기 바쁘네, 돈 모일 날이 없네, 돈이 씨가 마르네 등, 이런 거 많잖아요. 무심결에 했던 말. 그리고 돈이 왼수다. 아유, 진짜 돈이 왼수지. 그래, 돈 때문에 싸우면 왼수다 하잖아요. 한 달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겨우 이거야? 겨우 이걸로 또 한 달을 버텨야 돼. 한 달을 살아야 돼. 또 이번 달에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은데 어쩌노 미치겠네. 아, 돈이 항상 부족하다. 진짜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소비 패턴 중에 한번 체크해야 돼. 돈을 싸게 살려고 막 쇼핑을 해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빈곤에 대한 집착, 내가 이미 돈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래요. 이거는 이제 딴 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좀 공감이 가서 가져왔고, 그리고 세일할 때 살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도, 물질을 내가 추구할 때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기분 좋게 추구하면은 막 쌀 때 살려고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막 비교 사이트 많잖아요. 이렇게 애쓰는 것도 결국은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내가 돈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필요 없는 소비도 오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 있죠. 제가 이거였어요. 누구한테 아싸리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사주고 말고, 밥도 얻어먹는 게 너무 불편하면 사주고 말고, 내가 주는 것이 편하고 받는 것이 힘든 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봉사 비슷한 일을 누군가 지인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그래서 도와줬는데 돈 받기가 뭐 했어. 그냥 내가 봉사해준 거야. 그냥 아이고 안 줘도 돼, 무슨 돈이야, 에이 이렇게 하고 돈 받는 게 힘든 분 있죠. 이런 것도 무의식에 들어가 보면은 뭐냐 하면은 돈은 나에게 어차피 인연이 없는 거야 하고 자꾸 밀어내는 현상이에요. 그 밥을 항상 내가 사야 되는 거 불편하시는 분 있죠. 그래서 받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도 그 사랑을 대신하는 거니까, 사랑을 받는 거, 관심을 받는 거, 또 물질적으로 소소하게 안 주고 안 받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좀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주는 게 편한 사람, 이분들도 돈이 불편한 거고 돈을 밀어내는 거예요. 받는 것이 불편한 거. 자, 이것도 한번 내가 그런 거 있는지. 그래서 사랑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 때, 돈을 쓸 때도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피해의식에 쓰는지, 체면이 구겨지니까 쓰는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지,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해 보면은 분명히 내가 엄청나게 내가 의식 공부를 하죠. 돈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걸려있는 100% 다 뭐 없다 하는 사람은 이미 돈 공부 끝났어요. 근데 하고 있던 사람은 가슴으로 이렇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네, 불편했죠. 이제 마리님 맞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돈이 나에게로 들어오려고 해요. 마리님이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이 나에게로 들어오려 하는데, 아, 불편해. 왜 돈이 나에게 자꾸 불편한데 왜 들어오려고 해? 이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래, 한번 볼게요. 돈은 작게 들어올수록 더 감사해라. 자, 왕따에게 다가오는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볼까요? 돈은 돈을 좋아해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요.
인기 있는 친구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인기 있는 친구는 또 다 인기가 좋아, 그죠? 근데 나를 싫어할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우리 뭐 사회든 뭐 학교라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나는 왕따를 당하는데 어느 친구가 나에게 막 이제 다가왔는데 이 다가온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의 불평을 누르는 거예요. 왜 너 혼자 다가와? 저 친구들 다 이렇게 나에게 왕따 시키지 말고 하게 해서 다가와야지 하고 친구한테 불평을 하고 오히려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 기껏 지 생각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 다 지 외면하고 난 지한테 갔는데 나한테 불평을 하고 화를 내네. 저 진짜 못됐네. 니 그러니까 니가 왕따 당하죠. 얘도 도망가겠죠. 이게 돈이에요. 그 친구가 돈이에요. 자, 그래서 작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라. 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돈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난다. 남들은 다른 돈이죠. 다른 돈들은 얘한테 안 가는데 내가 기껏이 생각해서 갔는데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더 많이 안 데리고 왔다고 화를 내고 내가 내라도 안 갔으면 어떡할래 하는 거죠. 내라도 안 갔으면 너 새끼 밥 굶었는데 내라도 가서 새끼 밥도 주고 핸드폰비도 내주고 그 부족한 와중에 새끼 밥은 먹게 해줬더니 나한테 더 감사함도 모르고 나를 더 미워하네. 나도 이제 안 가.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맞습니다. 이게 우리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화내는 격하고 똑같아요. 기껏 돈이 나에게 조금의 돈, 내가 한 달에 다른 사람보다 연봉이 달에 들어오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턱없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이 없다고 화를 내고 돈이 없다고 투덜대면 이 돈은 더 이상 없어지는 그게 결핍의 에너지를 더 쓰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실천을 오래전부터 하고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 제가 정말 돈이 없을 때 있었다 그랬지 2억 얼마 빚만 있었다 했죠. 그럴 때 나는 돈에 대해서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은 돈이 나가는 게 순서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돈이 빠져나가기 쉬워요. 나갈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나에게 들어올 때 이 어려운 시국에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도나 이러고 감사해 도나 감사해 말버릇처럼 했어요. 이건 누가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우리 수행체에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이 나갈 때도 이번 달에 정말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는데 핸드폰도 빠져나가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돈이 없는데 핸드폰 빠져나가고 또 세금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돈 쓰고 이럴 때 불안초조하죠. 막 짜증 올라오죠. 그죠? 없어 죽겠는데 이거 또 나가야 돼. 나가는 돈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기운으로 정말 답답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이 기운이 곧 돈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나갈 때 나를 이렇게 나 핸드폰 움직이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는 가계부 오래전부터 씁니다. 쓰면서 그때 항상 감사해. 그리고 세금 빠져나가면 세금 내게 해줘서 감사해. 밥 사 먹으면 밥 먹게 해줘서 감사해.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 없는 와중에 빚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얘기하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돈이 나갈 때 감사함으로 보내라. 문을 열어놔라. 결국은 돈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에는 절대 굶어 죽는 일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의해서 불안 초조함에 의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마음을 지금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없을수록 돈을 쓰라. 그래서 가치 있게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가치 있게 돈을 써야 되고 저는 가치 있게 돈을 썼어요. 정말 결핍이 된 상태에서도 가치 있는 소비를 엄청 했는데 이 소비 패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은 주제가 다르니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겁니다. 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어디 갔노? 이거죠. 자, 다 작게 들어올수록
감사해라. 비교의식 가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 1,000만원 드는데 나 100만원 번다고 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더 감사해라. 세상에 돈들은 다 나 싫어하는데 이렇게 작은 돈이 나를 선택해줬어. 정말 감사해. 눈물이 나오려고 해. 돈아.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돈이 나가면서 어머 세상에 쟤 좀 봐. 나를 이렇게 감사해하네 하고 다른 친구한테 얘기해줘야지. 돈 친구한테 얘기해줘야지. 세상에 쟤가 우리가 가니까 너무 좋아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얘들아 일로 와봐. 쟤한테 가보자.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어떻게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부르는 거는 다음 시간에 9시 다 됐어요 벌써. 자 그래서 이거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돈이 안 어렵죠 여러분. 자 돈에 대해서 감사함을 막연하게 가지라니까 가슴은 답답했죠. 자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자 부모님과 먼저 이제 회원하고 해야하고, 자 자식과 해야하고, 남편과 아내와 먼저 하여하세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행치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것만 해준 것 같아요. 이거 위주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깨어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수행법이 정말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수행방송 너무 잘 시작했구나. 자 맞습니다. 회원 상생. 회원만이 상생입니다. 적을 두지 마십시오. 자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야하기 힘들면 영인체로 만나서 하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에너지로 마음을 풀면 상대도 풀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2부 방송 들어가 볼까요?